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합재정입니다. 통합재정 또는 통합예산이라고 하는데, 요게 좀 바뀌었거든요, 내용이. 바뀐 지가 좀 됐는데, 이제 최근에 좀 다시 시험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통합재정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원래 예산할 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만 들어갔는데, 얘는 기금이 들어간다는 것. 여기서 이제 논점이 뭐냐면, 이 기금 중에 금융성이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요게 이제 논점이에요. 두 번째는 얘는 통합재정은 중복이 있거든요. 일반회계 특별기금이 서로 겹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내부 거래가 있기 때문에 빼줘야 돼요. 내부를 빼주고 또 모자랐을 때 빌려오고 남을 때 갚아야 되거든요. 이걸 보존거래라고 그래요. 이걸 차감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순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친 거를 우리 총계라고 그러고 여기서 내부 거래 빼주고 보존 거래를 차감한 다음에 따로 계산하는 걸 우리 순계 개념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소비로 얼마 썼나, 투자 얼마 썼나, 융자 얼마 해준다 했기 때문에 경제 성질별 분류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계 개념이다. 경제 성질별이다. 그리고 옛날에는 현금주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면 그 발생률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 국가재정법에 의해 통합재정은 그대로 현금주예요. 반면에 여기다 플러스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게 들어왔거든요. 거기는 발생주를 합니다. 둘이 비교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논점이 순계다, 경제 성질이다, 기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게 바뀌었다는 건데 옛날에는 주로 요 규정에 의해서만 통합재정을 만들었어요. 요인데 요게 추가되었어요. 추가되었고 대학 교재에도 이게 추가되어서 지금 나옵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되면서 그래서 이 친구는 요 방식도 그대로 편성하고 있어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요 방식도 있고요. 이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기본 통합재정 할 때는 이 전체를 다 봐야 돼요. 물론 문자에서 국가재정법이라 준다면은 국가재정법에 맞게 풀면 돼요. 국가재정법. 그래서 그때는 발생주의가 아니라 뭐다? 현금주의다. 그다음 두 번째 누가 빠진다? 금융성이 빠져요. 금융 빠집니다. 그래서 외국환 평형기금과 금융성이 빠지고 1섹타만 들어가요. 근데 요게 들어오면서 플러스 된 게 뭐냐면 금융성 기금 다 들어가고요. 외국환 평형 기금 들어가요. 또 1섹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3섹타까지 들어갈 건데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은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들어가요. 비영리. 그럼 영리다 비영리다 판단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자체 수익이 50이 넘어가나 넘어가지 않는가. 물론 자체가 50 넘어가더라도 그 돈이 정부로부터 다 들어온다면 이건 비영리예요. 어쨌든 영리와 비영리가 있는데 영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영리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옛날엔 회계만 들어가다 보니까 뭐만 들어가는가? 일sek타만 들어가.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 근데 어떻게 바뀌었다? 제도 단위로. 이러다 보니까 정부 말고 공기업, 공공기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비영리만 들어가요. 그래서 회계 단위에서 제도 단위로 플러스 된 거야, 지금. 반면에 국가재정법이니까 회계 단위만 들어가겠지, 거기는.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 현금주예요. 근데 이 친구는 발생주로 바뀌었다. 바뀌었다는 거. 그다음에 금융이 빠졌었는데 뭐다 금융이 들어와 있다는 것. 하나 더 여기 이제 1번에서 뭐가 나온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1섹터만 들어갔는데 3섹터까지 들어왔다는 것. 이게 이제 논점입니다. 그래서 회계 단위에서 제도 단위로 현금에서 발생주의로 금융이 제외되었는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 됐지? 요 일반 정부라고 했을 때는 1섹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들어가요.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자, 반면 영리 공공기관은 제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논점이고요. 딱 보기 3개니까 내기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이제 일반에게 특별하게만 들어갔는데 이건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금융성은 빠졌었는데 요 들어왔다는 거 요게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비영리 공공기관이 제외돼 있었죠. 근데 제도 단위 바뀌면서 들어와 있다는 것. 요 세 가지만 들어가고 지방도 공사공단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계속 선생님마다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로도 작성하고 이걸로도 플러스하고 있어요. 문제는 국가재정법 물어봤을 땐 이걸로 풀면 돼요. 근데 그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통합재정으로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얘까지 포함해가지고 풀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기출 문제도 기금이 빠진 모든 기금 다 들어와 있지 뭐 금융성만 들어간다 뭐 비금융성 비금융만 들어갔다 금융은 빠졌다 이런 문제는 없어요. 기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다 들어와 있는 걸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절반은 맞고 절반 틀렸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확인 문제까지 해가지고 그 비영리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갖고 왔어요. 제가 지금. 자, 문제입니다. 자, 이 친구는 세입과 세출을 이게 바로 경제 성질별 분류예요. 그래서 경상거래가 소비계정, 자본거래가 투자계정이거든요. 여기다가 순융자란 융자가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2번이 있는데 여기 틀렸죠. 통합재정 범위에는 일반 정부 들어와 있어. 일반 정부 어디가 들어간다? 1섹터하고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근데 우리나라 공기업이 되려면 자체 수익 50이 넘어야 돼요. 자체 수익 50 넘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미 영리죠. 영리다 보니까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이 들어가지 공공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틀렸고요.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1번이 경제성질별이야. 경상계정, 소비계정과 투자계정 가르는 게 경제성질별 분류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얘는 순계개념이라고 그랬지. 내부거래와 보존거래가 제외되었다. 일명 순계 개념이다. 다 들어왔잖아, 이게. 여기다가 이제 현금주의냐 발생주의냐 물어봤을 텐데 국가재정법의 통합재정이라면 현금주의로 여기다 플러스 발생주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다면 그냥 발생주의 방식으로 봐야 돼.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 단위에서 제도 단위로 그 결과 이번처럼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얘는 순계 개념이다. 그 다음에 지금은 발생주의가 포함되어 있다. 현금주의 방식은 국가재정법이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경제 성질별 분류다. 여기다가 회계 단위가 아니라 제도 단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 회계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게 이제 통합재정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요거를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